안녕하십니까. JMC 기업 분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랜만에 나타나서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레이저 장비 관련해서 선도 업체입니다. 그럼 이 업체에 대해서 재무 분석, 주담 통화,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기업 개요, 재무 분석, 수합 분석, 적정 가격 구하기, 주담 통화 순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관련된 업체고요. 특히 레이저 마커 관련된 그런 설비에 대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레이저 장비 수주가 증가하여 매출 성장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일단 컨센도 한번 보실게요. 2020년 실적도 2019년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컨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PER을 보니까 현재 매우 높습니다. 아주 높죠. 상당히 고평가인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으로는 성규동 대표이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68.9% 안에 약간 특이한 주주가 한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이라기보다는 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도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관련된 설비가 80%,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킹, 반도체 위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게 레이저 마킹을 한 것이고요.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부품에는 이런 마킹이 필요합니다. 이 커팅, 그리고 드릴링, PCB 위에 드릴링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의 미래를 먹여 살릴 어닐링 기술이 있겠습니다. 반도체의 어닐링이라고 하면은 실리콘은 부도체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전기가 통하게끔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이 필요한데 그 공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 그것들을 어닐링이라고 합니다. 열처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여기 이런 방식으로 열처리를 했다면은 이거를 레이저 설비를 이용해서 열처리를 하겠다. 이게 바로 레이저 어닐링입니다. 이게 작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출향을 보면은 수출이 내수보다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전방선에 따라서 반도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SK증권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죠. 반도체 관련된 업체 눈에 다 보입니다. 인텔, 삼성, TSMC, 하이닉스. 우리가 아는 업체들 다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LG, BOE도 있고요. 그리고 PCB, PCB에도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앞전에 분석했던 심텍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거시경제로 봤을 때 현대, 기아, 모비스 이런 곳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LG케미칼이나 SDI도 존재하고 있죠. 재무 분석입니다. 안정성 비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을 보면은 매우 좋습니다. 당좌 비율도 좋고요. 이 말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훨씬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매우 낮죠. 이건 지나치게 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유동 자산이 2,800억 대비 유동 부채 700억. 부채 총계도 700억 수준이네요. 비유동 부채가 뭐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채가 없는 건 좋은데 이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뭐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수익성 비율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19년하고 20년 대비 판매 일반 관리비가 대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매출은 50% 넘게 성장을 하였지만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비용으로 이 매출을 충분히 커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가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회사인데 ROE가 매우 낮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자본, 부채를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자본은 무척 많죠. 그렇다 보니까 자본이 너무 많아서 단기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성장성 비율은 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지표를 보면은 현재 시총 1조 5,5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72.6, PBR은 3.78로 매우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관련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인데요. 유형자산을 보니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800억 수준인데 대부분 다 감가를 떨었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270억 수준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단기에 상각을 했던 걸 봤더니 90억 정도를 상각했어요.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270억은 3년이면은 다 떨어내겠네요. 기계장치의 감가가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대되는 효과고요.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취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취득이 많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상각되는 거 대비 취득이 좀 적죠. 그렇다 보니까 유형 자산 자체가 1,400억에서 1,32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유형자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익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유형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향후 성장성에서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될 수는 있죠. 이오테크닉스의 현금 흐름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주식 취득. 2020년에 거의 55억 수준의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을 한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현금이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보고서가 나왔을 때,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이 690억 수준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주식 취득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 현금 자산이 거의 1,000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주담 분께 이것도 문의를 드렸는데 올해에 아직까지는 자기 주식 취득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공시 자료를 보다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벨리 기포드. 벨리 기퍼드라는 투자 회사는 테슬라의 대주주로 되게 유명합니다. 7.67%를 가지고 있다가 4.25%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죠. 이 회사는 어떤 투자 스타일로 유명을 하냐면은 PER이나 PBR 같은 그런 지표로 회사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회사의 기술력,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회사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투자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의 지분을 5%를 넘겼습니다. 주주로서는 되게 좋아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평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또 이게 수익 실현을 한다.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겠죠. 수업 분석입니다. 수업 분석에는 작성자의 주관적 분석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산업이 매우 좋고요. 재무 구조가 매우 좋고 고객사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높은 기술력,
있고 그 기술력을 이용한 경제적 혜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킹 쪽이 매출이 매우 많은데 이게 독과점이에요. 국내에는 95% 그리고 해외는 60%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레이저 어닐링 이 신기술이 이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자부품 및 미세 공정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안에 반도체가 무척 많이 들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안에 디스플레이도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 레이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고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오테크닉스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크니스, 단점을 볼게요. 단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고평가가 있고 전방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협으로는 벨리 포드의 매도 시점, 우리가 언제 매도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 한다는 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이사의 나이. 이거는 그냥 뭐 사실 뭐 딱히 없어서 제가 뭐 하나 그냥 억지로 넣은 건데 대표이사님께서 65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더 경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거의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한 70세 되시면은 또 이렇게 승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도 혹시나 올 수도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뭐 우려감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오 테크닉스 관련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왔고요. 3월 말 아직 한 달도 안 된 그런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보면은 매출이 쭉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 21년, 22년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재무 지표 및 그리고 증권사의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적정 가격은 우리 계형에 맞는 공식,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에 멀티플 주는 방식, 그리고 사경인 회계사의 S림, 그리고 현명한 초보 투자자에 나오는 그 공식을 이용해 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은 15를 줬다는 거. 15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한 값입니다. 그랬더니 2022년 기준으로도 현재 가격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멀티플 15를 줬기 때문이고요. 멀티플을 20을 주게 되면은 16만 원 그리고 19만 원 수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오테크닉스가 더 많은 멀티플을 받을 자격이 있다. 20배가 아니라 25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추가로 4만 원이 넘는 20만 원, 그리고 23만 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PS 곱하기 ROE 방식이 가장 적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ROE가 낮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ROE가 낮은 이유는 이 업체가 거의 부채를 안 쓰다 보니까 자본이 매우 많고 자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어 보이는 그런 구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담 통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연결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이 레이저 어닐링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신 게 레이저 어닐링에 관련된 매출은 10% 수준이다. 그리고 21년, 22년에는 더 늘어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고 확신할 수 없다,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이 기술을 개발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그때 레이저 어닐링이 매우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시장에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서야 막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컨센의 21년, 22년 영업이익 전망이 매우 좋다라는 거 제가 이제 운을 띄었고요. 답변을 주신 게 사업 환경이 좋다 보니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LT 3개월 이상의 장기적으로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드타임이 3개월이니까 3개월에 해당하는 그런 수주만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켜봐야 할 부분들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95%, 해외 60%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 마킹의 경우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매출 비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마킹이 가장 많고 커팅, 어닐링, 드릴링이 있는데 어닐링이 좀 더 많네요. 그리고 커팅, 드릴링 수준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기타 상품 매크로 서비스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매출이 전년 대비 50% 넘게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신 게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1등, 2등 고객사가 어디인지 질문을 드렸고요. 삼성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오사트 업체들이 비중이 많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법인의 매출이 거의 99억인데 이게 TSMC 향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제 오사트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제 TSMC로 연동이 되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수준인데 작년처럼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계획은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현재 없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21년, 22년 가이던스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올해 컨센은 달성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본다. 그리고 22년에는 시규상조라서 어떻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올해 컨센이에요. 올해 컨센도 거의 20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보셨을 때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됐었죠. 700억이 넘었었죠. 거의 2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인데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 걸 보면은 그래도 자신이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기에 앞서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